네, 구독자 여러분, 2025년 1월부터 거래량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12월 달에 탄핵 정국도 있었고 또 올해 들어오자마자 대출 규제가 좀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매수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래량이 얼마나 떨어졌을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1월 달 거래량이 집계가 됐고요. 1월 달은 90건이 집계가 되어서 저번 달인 143건에 비하면 거의 한 40%가량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11월 달에는 162건이었고 10월 달에는 147건이었는데 거의 한 150건 정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90건으로 크게 감소를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매수자분들이 관망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달에는 약간 소폭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막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구별 거래량 확인해봤습니다. 총 90건 중에서 강남구가 15건, 종로구가 8건 집계됐고 3개월 집계로 따져봤을 때 강남구가 1등, 종로구가 2등, 마포구가 3등, 서초구가 4등, 중구 5등이어서 강남, 종로, 마포, 서초 나름 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곳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그에 반해 도봉구, 금천구, 구로구, 중랑구가 5건, 4건, 4건, 3건으로 거의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돈이 들어가고 있는 지역은 강남, 종로, 마포, 서초 이 지역이 돈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금액대별 거래량을 확인해 봤을 때 10억에서 30억 구간이 33건, 30억에서 50억 구간이 14건, 50억, 100억 23건, 100억, 300억 18건으로 대부분 저번 달보다 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0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억 미만이 거의 한 7, 80%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요. 100억 이상으로는 100억, 300억에서 18건, 500억 이상의 2건이 나와서 한 20건밖에 집계가 안 되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수치를 보자면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현금 한 20억, 30억 정도 가진 개인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걸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개하는 입장에서 시장 분위기를 느끼기에도 100억 이상, 200억 이상의 물건을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고 100억 미만은 오히려 매수자가 더 많이 있어서 한 B+급이다 싶으면 바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긴 하거든요. 거래량이 없긴 하지만 이제 그만큼 100억 쪽으로 거래량이 좀 쏠리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출 금리 확인을 해볼게요. 네, 현재 3월 6일자로 1년 금융채 2.84 집계됐고요. 2월 7일 저번 달과 비교를 하자면 2.85, 1월 달에는 2.99가 나와서 지금이 현재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한 2.8%대에서 머물고 있고 여기서 가상금리 한 1.5 정도 하면은 4% 초반 정도가 나오고 있는 대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신규 임대법인 같은 경우에는 4% 초반, 어떤 경우에는 대출이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실 때 여러 은행에 딥하게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사례를 볼 텐데요. 오늘 매매 사례는 총 4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20억대 꼬마 빌딩부터 유명인이 매도를 했던 건물까지 4개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꼬마 빌딩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위치를 보시면 위치는 공덕역에 위치를 해 있고요. 공덕역에서 서부지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쪽이 이제 대로변이 있는데 대로변이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약간 높은 빌딩들이 다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이죠. 네, 이 대로변 바로 이면에 있는 코너 빌딩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본 건물은 29억 7천만 원에 거래를 했고 작년 11월 올해 2월 달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29평, 연면적은 71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8천만 원 있었고 임대료는 72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2.99%, 약 3%에 육박하는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이 건물의 장점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도로 한번 돌아가 보실게요. 네, 공동역은 우선 5호선, 6호선, 공항철도, 또 경의중앙선 총 4개의 호선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 공동역은 이 대로변 라인으로 이제 오피스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이면도로는 다 아파트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 주거와 상업의 복합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은 오피스의 수혜를 받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로드뷰를 보시면 이렇게 대로변에는 다 높은 건물, 오피스텔과 오피스, 큰 건물들이 대로변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시 로드뷰로 이 건물을 보자면 네, 이렇게 이제 LG 건물 바로 뒤편 이 건물인데요. 네, 이 건물은 1층에 통닭집, 2층에는 펍, 3층에는 필라테스 샵이 있어서 나름 좀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건물에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 평수가 29평인데 29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잖아요. 그래서 건물 가격을 한 3억 정도 잡는다고 하면 토지 가격이 평당 9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이 9천이라는 시세가 아무래도 서울권에 있는 꼬마 빌딩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높은 감이 있어 보이긴 하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은 나와서 좀 공실률 없이 오래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시세 차익을 크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 1억 이상 받는 게 뭐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0억, 30억대에는 아예 수익이 안 나와서 미래지향적으로 건물을 투자를 하든지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좀 수익이 나오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가든지 이 두 개의 컨셉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은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을 받으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물이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두 번째 빌딩입니다. 두 번째 빌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대문 안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건물이지 않나라고 생각한 빌딩입니다. 위치를 먼저 보자면 서쪽에 충무로역이 있고 위쪽에 을지로 사가, 동쪽에 동대문 역사공원역이 있는 정확히 그 중심의 대로변 코너 건물입니다. 정면으로는 퇴계로가 접해 있고 측면으로는 나름대로 좀 넓은 도로가 있는 곳의 코너 빌딩인데요.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136억에 거래가 됐고 계약일은 작년 11월, 잔금일은 올해 2월 20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193평, 연면적은 742평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고 준공된 게 1961년도에 준공되어서 아무래도 좀 오래된 건물이긴 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4억 6천만 원, 임대료가 3,40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약 3.2%가 나왔던 건물인데요. 하지만 임차인은 1층에만 한 8개의 임차인이 있고 2층에도 2개, 3층에는 한 5개, 4층에 3개, 5층에 2개, 6층에 5개, 7층에 7개, 8층에 5개여서 거의 임차인 수만 해도 한 3, 40개의 임차가 입점하지 않았나라고 볼 만큼 관리가 쉽지는 않았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건물을 좀 개인적으로 좋아했었던 이유가 나중에 좀 명도를 하고 사옥으로 쓴다고 했을 때 대지 평수가 나오고 건물 평수가 나오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다가 또 장점이었던 게 바로 이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네, 로드뷰로 보시면 사이즈도 있어 보이고 나름 네모 반듯하게 올라가 있는 건물인데 건물 뒤편에 있는 이곳이 이제 주차장인데 수모되는 주차를 할 수 있을 만큼 자주식으로 편하게 되어 있는 그 주차 공간을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명도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하나하나 다 명도를 한 다음에 본인 사옥으로 쓴다라고 하면 이 사대문 안에서 가장 주차가 편한 건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면적이 742평이 나와서 100억 한 초중반대의 건물 중에 700평이 넘는 건물이 거의 없었다 보니까 나름 주차도 편하고 건물 사이즈도 나왔던 스펙이 좋았던 건물이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음 건물입니다. 다음은 이제 반포동 학원가에 위치한 건물인데 이 건물은 좀 수익률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장점이 좀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시장에 좀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건물인데 제가 볼 때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기가 있었다라는 건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 정도면 좋은 건물이라고 판단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제가 타리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위치 한번 보실게요. 네, 위치는 고속터미널 바로 건너편에 있는 반포동 학원가에 위치해 있죠. 이 사거리는 3억 원 사거리에 위치해 있고 나름 학원가의 메인거리가 이제 이렇게 짧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이 주위에 아파트나 배우 세대는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상가 건물이 많이 없어서 이쪽으로 좀 학원가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상권이긴 하죠. 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153억 5천만 원에 거래를 했고요. 계약일은 2월 7일, 잔금일은 2월 28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91평, 연면적은 394평의 건물이고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이고 여기서 보증금이 5억 2천만 원, 임대료가 2,20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2%가 안 되는 1.8%가 나왔던 건물입니다. 수익률이 꽤 안 나와서 여기에 뭐 공실이 있었나 싶긴 한데 신기한 건 공실이 없이 다 만실인 상태인데도 임대료가 꽤 안 나왔던 건물이었어요. 임대 내역을 보시면 한 개층이 바닥 면적이 한 40평가량이 나오는데 임대료를 한 300, 260만원, 280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서 평당 임대료를 10만원보다 더 낮게 받고 있는 임대 시세였습니다. 만약에 이 건물을 나중에 다 한번 임대 개편을 한다면 임대료를 평당 1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을 때 4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 건물이어서 나중에 개편을 했을 때는 충분히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4천만원을 받더라도 153억에 비하면 수익률이 4%가 안 되는 금액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53억에 거래가 됐다는 건 위치나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서 좋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드뷰로 다시 한번 그 장점을 따져보자면 이렇게 삼면 코너에 접해 있어서 나름대로 좀 장점이 많았던 건물인데 하지만 제가 생각한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약간 좀 뒤통수만 보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쪽으로 창문이 나 있고 이쪽을 전면으로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이걸 대로변 쪽으로 보자면 앞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좀 거의 사람이 안 다니고 차만 다니는 곳이긴 하거든요. 전면이 이쪽으로 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나름대로 앞으로 주차도 가능하고 측면 통행 가능하면서 뒤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삼면 코너다 보니까 장점이 있었던 건물이어서 153억이라는 금액에 잘 매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건물입니다. 마지막 건물은 김은숙 작가가 매입을 했다가 매도를 한 건물인데 한 6년 만에 129억
9억이라는 차익을 봤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굉장히 좀 많은 차익을 봤다, 뭐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정말 차익을 많이 본 건지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를 보자면 위치는 압구정 로데오역 인근에 있고요. 로데오 상권이라기보다는 이 도산공원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도산공원 상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도산공원에서 좀 더 올라갔을 때 현재 도산공원에서 가장 메인길이라고 볼 수 있는 1라인과 2라인 정중앙에 있는 코너 빌딩입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225억에 거래가 됐고요. 작년 11월에 계약을 하고 올해 2월 13일 날 잔금을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106평, 연면적은 275평 건물이고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은수 작가가 2018년도에 이 건물을 96억 주고 매입을 했었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2018년도에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이 도산공원이 좀 유명했냐, 떴었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당시로 여기로는 좀 사람도 많이 안 다녔었고 좀 조용했던 그런 곳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 도산공원 바로 옆에 있는 2라인도 평당 한 7, 8천에 거래가 됐을 정도로 나름 좀 저렴했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도 지금 평당 3억과 3억 5천을 부르고 있을 만큼 가장 강남에서 많이 오른 곳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은수 작가님이 이거를 225억에 매각을 하면서 평당 2억 1천만 원 수준에 매각을 한 건데, 지금 이쪽 시세를 보자면 바로 옆에 있는 이 필지들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게 2억 7천만 원, 이게 2억 8천만 원, 또 아래 내려왔을 때 이 건물이 3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 이 라인은 웬만하면 거의 2억 5천, 2억 7천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이 건물만 덩그러니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시세보다 거의 한 20, 30%는 싸게 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29억의 차익이라는 게 굉장히 크긴 하지만 시세껏 팔았다면 250억은 더 주고 팔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좀 저렴하게 팔았던 사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겸손하게 매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례죠. 거기에 더해서 옆에 있는 이 비싼 필지를 누가 샀나라고 보니까 II 컴바인드라고 젠틀몬스터로 유명한 브랜드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 이런 말이 돌고 있는데, 성수동 해당값은 무신사가 다 올려놓고 압구정 로데오 해당값은 젠틀몬스터가 다 올려놨다라는 말이 있긴 하거든요. 그만큼 이런 브랜드들이 시세를 많이 올려놓은 상황에 덩그러니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된 사례여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량과 매매 사례를 확인해봤는데요. 1월달 거래량이 90건이 나와서 이전보다 많이 떨어진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2022년도 말과 2023년도 초를 보면 거의 거래가 많이 없었는데, 그때는 시장이 꽁꽁 얼어서 아무도 부동산을 안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네, 지금은 거래량은 얼마 안 나오고 있긴 하지만 매수 심리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월달과 3월달은 거래량이 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경기가 빨리 회복되길 바라면서 3월 매매 사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